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8시 청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북한 소식 한반도 안팎의 정세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부터 좀 짚어보시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 결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 방침이 바통을 이어받은 건데 이전 정권하고 차별화가 아니네요 보니까요. 바이든 속내. 바이든 속내가 뭘까요? 글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과 트럼프는 물과 불 같은 사이였죠. 예. 서로 간에 절대 섞이지 않는데 이 아프간 철군에 대해서는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이 탈레반 행정부와 평화협정을 맺은 트럼프의 정책을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미국이 2001년 9.12 테러 이후에 지난 20년간 테러와의 전쟁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력이 손상이 됐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이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남용했다라는 판단이 있고 예.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수정주의 세력인 중국이 도전할 여지를 제공했다. 또한 이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타국의 민주주의를 심겠다라는 시도를 했는데 그건 예. 참담하게 실패했고 오히려 미국 민주주의와 경제가 약화됐다라는 그런 분석의 공감대를 얻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미국민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도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를 갖고 온 이 테러와의 전쟁을 끝내겠다. 이건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출구 전략이 시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사실상 감행이 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바이든의 이런 그 아프간 철군 결정에는 그 한국 같은 동맹의 어떤 역할을 새로이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미국의 세계적인 역할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예.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편에 쓰기만 하면 안보와 경제를 상당 부분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을 했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은 그런 시절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맹국가 우호국이 일정 수준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아프간 철수 이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철군 발표 후인 16일 행한 연설에서 아프간군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전투에 예. 미군은 대신 싸웠어도 그리고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세계 10위권의 그 경제력과 6위권의 국방력을 가진 한국과 예. 이 세계 최빈국인 아프간을 단순히 비교한 것은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를 일정 수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죠. 예. 그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 이후로 미래 닥칠 도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미래 도전이라는 게 중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 연설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미국이 말씀드린 그 군사력의 과잉 팽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쇠퇴가 됐고 그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돌아와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핵심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요. 어제 돌아갔습니다 보니까 방한했다가 한미연합군사훈련 그 와중에 2달 만에 왔다 가는 건데 좀 급히 왔다 가는 모양새 아닙니까 이거? 예, 뭐 이번에 사실 오긴 왔어야죠. 몇 예. 가지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북한의 의도. 그러니까 지난 7월 27일 통신선 복원을 남북 간에 합의했고 뭐 사실 복원 정도가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갑자기 1일 날 뭐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연합훈련을 하니까 우리가 10일, 11일 또 거친 담화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이 과연 북한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느냐. 물론 지금까지도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담당하고 있는 고위층이 같이 이 머리를 맞대고 한미가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서 이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대응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마지막 그 10일, 11일 담화에 어떻게 보면은 도발을 예고했다라고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얘기들이 나왔죠. 예.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한미가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북한이 여전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북통신선도 다시 절단을 했고 또 북미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미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성김 대표가 북한을 향해서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표현인데요. 네. 북한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미국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북한은 사실 적대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또 네. 대화의 진정성 또 북한을 대화에 유인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보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성김 대표가 국내 일간지에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에서도 보면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리고 연합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어적 훈련이다. 예. 그리고 자기는 언제든지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같이 했습니다. 예. 어쨌든 북한은 보니까 아직까지 예전과는 달리 무슨 논평이나 담화문 이런 것도 지금 내지 않네 보니까요. 무반응 상황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보통 나올 가능성도 있고 예. 성김 대사가 상당히 유화적으로 절제한 언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동시에 그 말씀드린 기고문에 북한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얘기들도 들어있었거든요. 네. 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북한 인권 문제도 사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성김 대표가 방한한 그 성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발이 없는 것만이 사실 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사실 핵심 목표 중에 하나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예. 미국이 말씀을 나눈 아프간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예. 그나저나 이번에 그 러시아의 그 마르골로프죠. 네. 그 아시아 태평양 차관도 왔는데 3자 회동은 없었네요 보니까요. 한미로. 네, 처음부터 3자 회동은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됐었죠. 왜냐하면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사실상 일종의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고 네. 양국 관계가 여전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 미국, 러시아가 같은 자리에 모여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우려는 처음부터 있었죠. 그래서 예정은 안 됐고, 근데 미국과 러시아 성김 대표와 러시아 차관 간의 이 만남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내용은 알려지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비교적 조용하게 좀 보도도 그렇고요. 예. 크게 이렇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 방안 끝내고 돌아갔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그 전략적 인내 이른바 이걸로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대북 정책 기조가 변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지난 4월 말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고 제안했던 상황들이 이번에 성김 대표가 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핵심은 미국은 일단 대화를 하자는 건데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기 전에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 해제부터 시작해서 이쪽 끝으로 가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얼마 전에 우리 국정원은 북미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 제재 해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뭔가 진전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미국이 전략적 인내,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